어느 날 TV 뉴스를 보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한 가장이 노후의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때 누구보다 부지런히 돈을 모으고 자녀들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던 사람인데 은퇴 이후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집과 차 그리고 자신감까지 모두 잃어버린 채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노후의 파산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온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존감과 가족관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충분하지 않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하게 돈을 굴리지 못하고 무리한 투자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다가 노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위기를 막고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는 은퇴 직후 사업에 도전했던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 동안 직장 생활을 성실히 이어온 뒤 60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충분히 모아둔 퇴직금을 가지고 작은 음식점을 열었는데 경험도 없고 시장 흐름을 잘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몇 년 안가 가게는 적자로 돌아섰고 결국 퇴직금 대부분을 날려버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무모했냐고 하지만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무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가만히 있는 것이 돈을 잃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갑자기 줄어든 소득 때문에 불안에 휩싸이고 안전한 길보다 모험을 선택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주식 투자에 올인했던 박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부터 재테크 열풍에 휩싸여 주식 강의를 들으며 적극적으로 투자했지만 시장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은퇴 직후 가진 자산의 대부분을 특정 종목에 집중 투자했다가 하락장을 만나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 대출까지 받으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욕심이 아니라 분산과 안전을 무시한 투자 습관이었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보다 단기간의 고수익에 매달린 결과 노후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세 번째 사례는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은 채 연금에만 의존했던 최 씨의 경우입니다. 그는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왔고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가 가능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니 연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버겁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고 자녀 지원 문제까지 겹치면서 빠듯한 예산은 금세 바닥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안일한 태도가 노후의 불안을 더 크게 만든 셈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단순합니다. 경험 없는 사업, 집중된 투자, 아무런 준비 없는 방심, 이 세 가지 모두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돈을 지키지 못하고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돈을 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위험한 투자를 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노후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전에는 대략적인 감각만으로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한 달 한 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당황하게 됩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변동비용, 의료비와 같은 불확실한 비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거나 간단한 가계 관리 앱을 통해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습관이 크게 바뀌고 계획 없는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산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예금, 채권, 배당주, 혹은 임대 수익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률보다는 안정성입니다. 10% 수익을 꿈꾸는 대신 3%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노후에는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대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만 신경 쓰고 의료비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60대 이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중도에 해지했다가 나중에 더 큰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보험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분산 투자 원칙입니다. 무리해서 한 곳에 올인하는 대신 자산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주식과 채권, 국내와 해외, 단기와 장기 상품을 적절히 섞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더해 금이나 달러처럼 위기 상황에서 방어막이 될 수 있는 자산을 일부 편성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공격적 수익보다는 방어와 안정이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불필요한 빚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빚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할부나 고금리 대출은 순식간에 가계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빚이 쌓이면 이자, 부담 때문에 다른 재정 계획은 모두 흔들리게 되죠. 따라서 미리 생활 규모를 줄이고 빚을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전하게 돈을 굴리는 방법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노후는 작은 습관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하루하루 지출을 기록하는 습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우선하는 투자 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준비, 이 모든 것이 결국 파산을 막고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성공이 아니라 꾸준한 안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새로운 수익원을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자산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60대 이후의 자산 운용은 5가지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출관리, 현금 흐름 확보, 분산 투자, 건강 대비, 그리고 가족과의 재정 협력입니다. 이 5가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출관리입니다. 노후 재정의 출발점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 곧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출을 줄이라고 하면 막연하게만 느끼지만 실제로는 항목별로 분류해보면 의외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와 구독 서비스, 외식비, 자동차 유지비 등은 조금만 관리해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요즘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동으로 소비 내역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과 임대료 같은 고정 수입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입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노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보다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되고 심리적 불안도 줄어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은행 예적금이나 채권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것이고 여유가 있다면 배당주나 리츠와 같은 자산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수익도 대표적인 방법이지만 직접 관리가 힘들다면 부동산 펀드나 상장 리츠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배당주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단기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배당을 주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분산 투자 전략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핵심입니다. 자산을 한쪽에 몰아넣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일정 비율은 예금과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두고 나머지를 주식이나 대체 투자로 분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주식 투자라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는 배당이 안정적인 기업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은 국채나 안정적인 회사채 위주로 구성하면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여기에 일부는 달러, 예금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을 편성해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방어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산 배분은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조건적인 정답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넷째는 건강 대비입니다. 의료비는 노후 재정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60대 이후 가계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료비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재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고 동시에 보험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손보험과 장기 간병보험은 노후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해 해지했다가 큰 병원비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은퇴 전에 보험 구조를 잘 설계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는 가족과의 재정 협력입니다. 많은 부모 세대가 여전히 자녀 지원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주택자금까지 지원하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는 텅 비어버리기 쉽습니다. 노후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무리한 지출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자녀와 함께 재정 계획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노후를 만듭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데는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우선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생활 패턴을 확인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현금 흐름 자산에 투자합니다. 또한 연금 외에도 배당이나 임대 같은 추가적인 수익원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분산을 고려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와 보험 점검은 빼놓을 수 없으며 자녀와의 재정 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점은 노후 재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빠르게 돈을 불리려다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산을 지키는 힘은 습관에서 나오고 계획에서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준비와 실행에서 갈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노후 재정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부모님의 상황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생활비를 정리하고 현금 흐름 자산을 준비하며 건강을 챙기는 작은 실천을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은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있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 혹은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제로 여러분이 겪은 노후 준비 경험이나 궁금증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더 지혜로운 노후 재정 전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